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학년 과학 6단원에서 교과서 206쪽에서 209쪽까지 물질이 녹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요 전 시간에 밀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밀도 부분 교과서에 스스로 확인하기, 그리고 학습지에 밀도 부분 문제 선생님 풀어오라고만 하고 답을 확인 안 시켜준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밀도 부분 문제 확인하고 그러고 오늘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밀도 부분입니다. 교과서 205쪽이죠. 자, 각자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랑 답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한마디로 부피분의 질량. 정답은 네, 밀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밀도가 어떤 물질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밀도가 네, 큰 물질은 네, 작은 물질 아래로 내려간다. 가라앉는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걸 우리가 밀도랑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래요. 구명조끼 왜 착용합니까? 네, 밀도를 가볍게 해서 물에 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짠!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름은 갈비탕 국물보다 밀도가 어떻습니까? 어때서 위에 뜰까요? 오케이. 작기 때문에 갈비탕 국물 위에 뜬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 교과서 스스로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습지에서 자, 선생님이 밀도 부분 풀어오라고 하고 정답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선생님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이쪽으로 갈게요.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옳은 것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선생님한테 말해주는 거 들렸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네, 5번입니다. 5번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한테 맞다 틀리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자, 1번 가겠습니다. 밀도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밀도 물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밀도는 각 물질마다 선생님이 동일한 온도에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 달라요. 밀도는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죠? 크기랑 상관없이 물질마다 다른 특성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1번 땡, 2번입니다. 밀도의 단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적어야 맞는 거죠. 바뀌었죠? 땡. 3번입니다.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고체, 액체가 아니고 오케이, 기체죠. 기체의 밀도는 선생님이 온도나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했습니다. 3번 땡, 4번입니다. 고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O, 온도, 압력 함께 표시하는 거는 고체가 아니고 B, 기체죠. 4번도 땡. 그래서 맞는 거는 정답이 오케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한번 볼게요.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은 두 가지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똑같으면은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런 밀도가 네, 크게 나오는 거 맞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부피가 똑같으면 당연히 분자에 적혀 있는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글리세롤과 물이 담긴 컵에 플라스틱과 나무를 넣었더니 이렇게 층을 이루었다. 잘 보세요. 밀도가 작은 물질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작은 물질이라는 말은 맨 위에 거 볼까요? 맨 아래쪽 걸 볼까요? 네, 정답은 맨 위에 걸 봐야겠죠? 그러면 밀도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시작! 나무, 물, 플라스틱, 글리세롤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밀도가 커지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아래표는 섞이지 않는 두 액체 A, B. 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밀도가 달라서 하나는 위에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다. 요걸 지금 암시해주는 문제예요. 틀린 거,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 나왔습니까? 정답 몇 번 나왔습니까? 자기 정답 맞는지부터 선생님 확인시켜줄게요. 정답은 오케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2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우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에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시작.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A의 밀도를 구하려면 부피분의 질량 어떻게 계산하죠? 시작. 15분의 15. 그럼 밀도는 1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요거 1입니다. B는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20. 정답은 오케이, 2예요. 요거는 밀도가 1이고요. 요거는 밀도가 2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 맞죠? 얘 2, 얘 1. 딩동댕. 2번,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밀도가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B가 더 큰 거죠. 밀도가. 그럼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고쳐주세요. 시작.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3번도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A와 B를 한 그릇에 담으면 A가 B 위에 뜬다. 맞습니까? 오케이. 얘가 밀도가 작으니까 뜨겠죠. 딩동댕. 4번입니다. A의 밀도는 15분의 15. 그죠? 15분의 15, 1. 맞죠? 딩동댕. 5번.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A가 B보다 크다. A가 밀도가 작아요. 그 말은 부피분의 질량 생각해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얘가 작게 나와야 되니까 질량이 같으면 결국에 얘가 숫자 작아지려면 부피가 더 커야 가능한 거죠. 그죠? A가 부피가 더 커야 결국에 밀도 값도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확인하지 못했던 밀도 부분 확인했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학습지 뒷장으로 넘겨서 학습지 3쪽을 펼쳐줍니다. 자, 6단원 학습지 3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206쪽을 펼쳐주겠습니다. 준비됐죠? 우선에 여러분, 선생님이랑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다른 영상을 올리면 반드시 그 영상도 시청하면서 선생님의 교과서 정리 부분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선생님이 오늘 학습하는 포인트, 우리 교과서로 정리하는 핵심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단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용해도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색칠해 놓으세요. 용해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해도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에 핵심 단어 선생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할 거예요. 요까지, 용해도 곡선까지. 기체 용해도 부분은 우리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요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핵심 용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선생님이랑 교과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 갑니다. 용해, 용매, 용질, 용액. 요 네 가지 단어 보이죠? 첫 글자가 전부 다 뭘로 시작하죠? 시작! 용용용용. 용자로 시작하는 게 4개나 있네요. 4개. 우선에 뭔지 자기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용용용용. 지금부터 용용용용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교과서 206쪽에 보면 요 그림 있어요. 보이죠? 요 그림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용해도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용어 4가지가 뭐였습니까? 시작. 용용용용. 시작. 용해, 용매, 용질, 용액. 이렇게 4가지거든요. 꼭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가도록 할게요. 우선에 갑니다. 잘 보세요. 설탕을 선생님이 물에 넣어서 막 저어요. 설탕을 물에 넣어서 젓습니다. 뿅! 그러면 무슨 물? 네, 설탕물이 만들어져요. 설탕을 물에 녹여서 저으면 설탕물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처럼
어떤 물질 두 개를 골고루 섞어서 녹여서 뭔가를 만드는 요런 현상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용용용용 중에서 네, 용해입니다. 그죠? 용지를 용매에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고르게 섞는 현상을 뭐라 한다? 시작! 용해. 요런 현상을 용해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들아 설탕을 물에 녹였어요. 안 할 거예요. 설탕을 물에 용해시켰어요. 요런 현상을 용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누구를 녹였어요? 네, 설탕. 얘가 녹는 거예요. 녹이는 애는 물이에요. 그죠? 설탕을 물에 넣었기 때문에 녹이는 애가 물입니다. 녹이는 애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용매 외워줘야 됩니다. 녹이는 물질. 그러면 여기 녹이는 물질에 넣었을 때 녹는 물질, 설탕이죠. 얘를 뭐라 한다? 시작! 용질입니다. 그래서 용질을 용매에 넣는 거예요. 녹는 물질,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그러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최종 물질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용액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을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용질을 용매에 녹이면 용액이 되고요. 이런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용질을 용매에 녹이면 용액이 되고 이런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용질, 용매 두 개 고루고루 섞어서 용해가 일어나면 이게 바로 용액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용액은 골고루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거름 종이에 걸러도 걸러지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예요. 자, 요까지 그러면 선생님이랑 학습지에서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갑니다. 자, 금방 얘기하는 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용용용용 4개 보이죠? 시작!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매, 밑줄 치세요. 녹이는 물질, 아까 전에 물이었어요. 그죠? 용질은 녹는 물질, 아까 누구였어요? 설탕이었어요. 그리고 고르게 섞여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용액, 바로 누구였습니까? 설탕물. 이런 건 녹아있기 때문에 거름종이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용용용용 다 했어요. 근데 용액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이 포화용액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 볼게요. 설탕을 물에 녹이는데 선생님이 설탕을 떠서 물에 녹여요. 녹이다 보면은 더 이상 녹지 못할 만큼 최대로 녹아 있어요.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설탕을 부어버리면 결국에 설탕을 못 녹으니까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세요. 설탕을 물에 녹일 때 가라앉으면 안 돼요. 진짜 가라앉기 바로 직전까지. 그 말은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는 그 시점까지 딱 맞게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용액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작! 포화용액입니다. 그래서 포화용액은 뭐냐면요.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딱 맞게 녹아있는 용액. 요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포화용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포화용액은 뭐겠어요? 불포화용액은 아직까지 포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 말은 넣으면 더 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화는 더 이상 녹지 못할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맞습니까? 불포화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포화용액보다는 용질이 조금 덜 녹아있는 상태.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포화 상태 딱 맞게 녹아있는데 설탕을 더 넣어서 막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용액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포화보다 넘어섰어요. 과하게 넘어서 버렸어. 우리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 나 과식했나 봐. 과자를 쓰죠. 그래서 과포화. 그러면 포화를 이미 넘어서서 못 녹아서 가라앉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되겠죠? 과포화까지 알아놓으면 더 유식한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요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포화용액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것. 동그라미 해주세요.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더 이상 못 녹는 거예요. 딱 맞게 최대예요. 불포화 용액 밑줄칩니다. 시작.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좀 적게 녹아 있어요. 한마디로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더 가르쳐줬죠. 포화 상태에서 만약에 더 넣어서 더 이상 못 가라앉는데도 더 넣어서 막 지금 가라앉고 있어. 이런 거는 선생님 뭐라 했죠? 시작. 과포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용어도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자기가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끝 정리했습니다. 됐죠? 끝.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던 용해도 지금부터 갈게요. 용해도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선생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잠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용해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거거든요. 용해는 이제 알겠어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용해도라고 해서 우리 물질의 특성에 선생님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용해도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서 스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악은 없이 화면만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예전에 이런 동화가 있었죠. 믿지는 않지만 소금이 물에 계속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닌 거 알죠? 녹다 보면 더 이상 못 녹아요. 일정한 양의 물에 일정한 양의 물을 놔두고 소금을 녹여요.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런 상태를 과포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포화를 넘어서 더 녹이면 이제 안 녹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에 따라 똑같은 양의 용매를 준비해 놓고 녹여도 얘는 얼마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다. 다른 물질 얘는 최대로 녹이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이게 물질마다 다릅니다. 다시요.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용매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용매에다가 녹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온도라는 거 중요해요. 왜냐? 녹는 정도, 용해도죠. 결국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맞죠? 온도를 높이면 더 많이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 양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용매 양이 달라지면 이게 더 많이 녹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양의 용매에다가 얘도 녹여보고 얘도 녹여봅니다. 넣다 보면 얘는 최대 요까지만 녹네? 우와 얘는 최대 이 정도까지 녹네? 이거는 다릅니다.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용해도는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5글자로 뭐라 했다? 시작!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용해도가 결국에 뭐냐? 갑니다.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용해도,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해되는 정도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온도에서 이거 중요해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잖아요. 우리 설탕을 녹여도. 그래서 반드시 온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반드시 몇 그램, 요거 외워야 됩니다.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조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의 용질을 넣어요. 넣는데 더 이상 녹지 않을 만큼 최대로 딱 맞게 녹아있는 그 순간 몇 g까지 녹았냐, 요거를 따지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용해도입니다. 선생님이 요걸 가려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시작! 용해도가 뭐라 했죠? 용해되는 정도인데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100g을 준비해요. 만약에 용매를 물을 사용할 거면 물 100g을 준비해야 돼요. 용매 100g에 녹여요. 녹이는데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딱 맞게 녹는 그 순간 용질이 만약에 20g이다. 딱 20g까지만 최대로 녹고 있어. 그러면은 용해도 20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용해도의 의미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 의미 선생님이랑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 용해도는 잘 보세요. 오늘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가겠습니다. 자, 고체입니다. 고체면은 우리 용질이 고체인 걸 생각하는 거군요. 설탕, 소금을 뭐 물에 녹이는 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보면 결국에 여러분 선생님 아까 중요하다 했죠. 온도. 온도를 꼭 나타내야 됩니다. 용해도를 나타낼 때. 왜냐? 얘기했죠.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고체 물질이에요.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일 때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를 꼭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용해도는. 그 다음에 용매도 꼭 얘기해야 돼요. 용매가 지금 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용매 몇 g이 기준이라 했죠? 용해도는? 용매 100g이 기준이라 했죠? 그래서 100g이 기준이긴 한데 요 용매의 종류도 꼭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 물 100g에 녹일 때랑 다른 용매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에테르? 뭐 에테르 100g에 녹일 때랑 최대로 녹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 용해도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용해도는 네, 용매의 종류와 그다음에 온도 꼭 반드시 함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요거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온도랑 우리가 용매를 똑같은 물질을 써요. 그렇다 하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일정한 값을 나타내거든요.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점 찍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온도를 여기가 25도죠. 온도를 25도로 딱 픽스하겠습니다. 고정. 온도는 25도로 고정하고요. 반드시 용매는 물을 쓸 거고 100g 딱 준비했어요. 자, 온도 25도시고요. 물 100g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붕사는 읽어보세요. 최대 얼마까지 녹아요? 최대 녹는 게 여기가 10이니까 한 8, 7 정도? 요까지 녹는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거 황산구리죠. 황산구리는 요 숫자 뭐 한 22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녹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은 요만큼 녹는다. 숫자 읽으면 되겠죠? 질산 나트륨은 똑같은 온도에서 요만큼 녹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순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같은 종류라면 일정하게 그 값을 가집니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용해도의 의미와 특징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학습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결국에 용해도의 의미 가겠습니다. 밑줄 긋고 꼭 기억해 주세요. 시작! 어떤 온도에서 반드시 용매 몇 g으로 고정? 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예요.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애가 만약에 20g이다. 근데 온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20g이 녹더라. 더 이상 못 녹을 만큼 최대로 20g이 녹더라. 그러면 용해도 얼마를 하면 됩니까? 정답은 네, 20. 근데 중요한 건 용매 100g에 최대로 용질이 몇 g 녹느냐.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의 특징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용매의 종류가 뭐냐? 아까는 물이었습니다. 온도가 얼마냐? 함께 나타내야 된다. 얘기했죠. 두 번째입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으면 수물질의 용해도는 물질마다 일정한 값을 나타냈어요. 맞죠? 세 번째입니다.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밑줄, 물질의 특성 맞습니까? 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까지
자, 용해도의 의미와 특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으로 용해도에 대해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용해도 곡선이 우선에 뭐냐 하면요. 이제 용해도가 뭔지 알겠죠? 용해도가 뭐라고요? 큰 소리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근데 물질마다 다 달랐어요. 요거를 그래프의 곡선으로 나타낸 거. 요걸 바로 뭐라고 한다? 시작.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볼게요. 208쪽에 보면 그림 보입니까? 별표해 주세요. 요 그림이 문제집에 많이 나와요. 요걸 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게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용해도 곡선이죠. 용해도를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온도에 따른 그리고 용매도 나타내야 됩니다. 용매 100g.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5글자 시작.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용해도 곡선이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부터 이걸로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 선생님이랑 이거 아까 전에 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온도 10도씨에서 온도 10도씨, 여기 10도씨죠. 항상 용해도는 온도 언급을 해야 돼요. 용매도 언급을 해야 돼요. 온도와 용매에 따라 용해도는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온도 10도씨에 물 100g을 준비했습니다. 용매와 양 정확하게 쌤이 지금 얘기했죠. 온도 10도씨에 물 100g을 준비했는데 용질을 누구를 녹이냐 하면요. 질산 나트륨을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자, 온도 10도씨에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녹였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여기 점 숫자가 80이라고 용해도가 나오네요. 결국에 여기 곡선상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용해도잖아요.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80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 선생님이 용액은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뭐였습니까? 시작. 네, 포화, 불포화, 과포화 중에서 최대로 지금 요점 80까지 녹는다는 게 지금 곡선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은 무슨 용액을 의미한다? 정답, 포화 용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온도 10도씨에 물 100g에는 질산 나트륨은 최대 얼마까지 녹는다? 정답 시작. 80g까지 녹는다. 맞습니까? 그래서 용해도 곡선상에 딱 맞게 만나는 요점이 바로 무슨 용액을 의미한다? 오케이, 포화 용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 묻는 거에 다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니다.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들으세요. 온도 10도씨인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60g만 녹여보겠습니다. 60g. 그러면 포화, 불포화, 과포화 중에 무슨 용액일까요? 정답. 선생님 최대 80까지 녹을 수 있다고 했는데 10도씨의 온도에서 물 100g에 60g만 녹인다고요? 그러면 최대 80 녹을 수 있으니까 60이면 아직 포화가 덜 됐네. 넣으면 더 녹을 수 있겠네. 맞습니까? 더 녹을 수 있어요. 몇 그램 더 녹을 수 있어? 60이니까 80 되려면 한 20g은 더 녹을 수 있겠는데요. 정답.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오케이. 불포화 용액입니다. 몇 그램 더 녹을 수 있어요? 20g 더 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파악됩니까? 네. 지금 대답 나오는 친구들은 엄청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갑니다. 똑같이 온도 10도씨에 물 100g을 준비했고요. 질산 나트륨을 100g을 녹여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온도 10도씨에서 물 100g에 100g을 녹여보겠습니다. 문제.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정답은? 오케이. 과포화입니다. 포화를 이미 넘어섰어. 최대로 80만 녹을 수 있다 했죠? 이게 포화 용액이니까. 근데 100g을 녹이면 얼마가 못 녹아서 가라앉아요. 정답은? 네, 대략 20g 못 녹아서 가라앉아요.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또 확인해 볼게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포화 용액이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고체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 선생님 이거 했잖아요. 설탕이나 소금 같은 고체는 온도를 뜨겁게 하는 물에 하면 당연히 더 많이 녹으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당연히 더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의 용해도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대답 나오는 친구들은 수업 잘 들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에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거 고체죠? 다 용질이 고체예요. 고체 용해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와, 많아집니다. 결국에 알 수 있는 사실,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고체 용해도는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 됐습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 끝.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해도 곡선을 보면 기울기가 다 달라요. 누가 기울기가 가장 크죠? 질산칼륨이 기울기가 가장 커요. 우와, 질산칼륨처럼 기울기가 큰 애가 있고요. 누가 기울기가 가장 약해요? 가장 낮아요? 염화나트륨은 별로 기울기가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선생님 묻는 거에 대답해 주세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네, 정답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온도가 올라갈 때 용해도가 쭉쭉쭉쭉쭉 늘어나요. 질산칼륨은 대답해 주세요. 시작.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엄청 크다. 한마디로 기울기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염화나트륨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기울기가 엄청 작네요.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별로 변화가 없어. 네, 용해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학습지 한번 볼게요. 자, 어이구, 1번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 했죠? 무슨 용액? 포화용액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고체 물질은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네, 용해도 크다고 했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맞습니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용해도 곡선을 보면서 요 세 가지 대답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누구였습니까? 정답. 네, 딩동댕. 질산칼륨이죠.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 골라주세요. 정답. 네, 염화나트륨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0도씨의 물 100g에 녹는 정도. 선생님이 용해도는 항상 누구누구를 표시해야 된다. 온도와 용매. 맞죠? 온도 40도씨고요. 반드시 물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물 100g에 녹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니다. 자, 온도가 40도씨고요. 물 100g. 지금 요 그래프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40도씨면 띵띵띵띵띵띵 요 점을 얘기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질산 나트륨이 용해도 최대로 녹는 양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질산 칼륨이네요. 요거. 그 다음이 네, 염화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이 황산구리. 제일 적은 게 붕산. 그래서 여기 학습지에 보면은 정답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정답 갑니다. 부등호 띵띵띵띵 맞습니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중요한 거 달리고 있습니다. 기울기까지 정리했어요. 마지막 용질의 석출 가겠습니다. 요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 듣고 절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석출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는 선생님이 뜨거운 물에다가 용질을 막 녹였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용질을 녹이면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잘 녹아요. 빵빵하게 녹여놨어요. 근데 갑자기 온도를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물에 많은 양의 용질을 다 녹였어.
근데 갑자기 온도를 낮추면 선생님 온도가 내려가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못 녹아서 애들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답. 더 이상 못 녹는 애들이 가라앉아서 밑에 보이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자, 요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석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질이 녹아있던 게 가라앉아서 나온다. 석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네, 해석을 해줄게요. 석자가 무슨 석자냐면요. 쪼갤 석자입니다. 우리 분석하다. 쪼개서 분석하다 하죠. 분석하다 할 때 그 석자 쪼갤 석 나올 출. 이해갔습니까? 원래는 녹아 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나 더 이상 못 녹겠어. 일부가 쪼개서 밖으로 팡 나와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녹아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못 녹아서 쪼개서 나오는구나. 요거를 뭐라 한다? 시작. 용질의 석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서 용해도 복선을 보면서 지금부터 문제 2개 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면 오늘 수업 너무 잘했어요. 가도록 할게요. 문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80도씨의 물 100g에 80도씨의 물 100g 요거 그대로예요. 80도씨 잘 보세요. 물 100g에 붕산 20g을 녹였어요. 요만큼. 맞죠? 20g을 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도씨로 냉각을 합니다. 20도씨로 냉각합니다. 석출량이 얼마일까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80도씨의 물 100g에 20g을 녹여놨어요. 20g 녹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니까. 근데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요. 20도씨에서는 최대 얼마밖에 못 녹아요? 대충 한 5g밖에 못 녹네. 선생님 아까 전에 20g을 녹였잖아요. 근데 지금 5g밖에 못 녹아요. 그러면 얼마가 더 이상 못 녹겠다 쪽에서 팡 나오겠습니까? 20 빼기 15를 해보세요. 정답은 15g이 못 녹아서 나오겠네요.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프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약 15g 정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석출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물어볼까요? 갑니다. 문제 잘 들으세요. 60도씨의 물 100g에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20g을 녹였어요. 60도씨에서 질산나트륨 보죠. 와, 최대 한 130은 125는 녹겠다, 그죠? 근데 120g을 녹여놨습니다. 다 녹아 있겠네요. 근데 온도를 갑자기 10도씨로 냉각시켰습니다. 10도씨. 아까 전에 120g을 녹였는데 10도씨로 낮춰요. 질산나트륨 10도씨에서 80밖에 못 먹네? 120g을 녹였는데 20도씨로 낮추면 80g밖에 못 녹아요. 120인데 80밖에 못 녹으면 나머지 얼마 빼보세요. 40이네. 40 정도는 못 녹아서 쪼개서 팡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석출량은 대충 약 40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내용 지금 요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자, 교과서 207쪽에 보면요. 탐구가 있습니다. 탐구 간단한 실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가 없고요. 내용 선생님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석출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준비를 하고요. 실온의 10g에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여보겠습니다. 자, 질산칼륨 5g을 자, 이렇게 돌려서 녹입니다. 근데 실온의 물 10g에 다 안 녹았어요. 과포하네요. 그죠? 근데 다 녹이려면 물을 뜨겁게 하면 되겠다. 그죠? 뜨겁게 그럼 가열한 물에다가 한번 담궈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용해도도 점점 증가할 거예요. 다 녹았습니다. 온도를 높게 하니까 질산칼륨이 다 녹네요. 자, 이번에는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넣어 볼게요. 선생님 얼음물에 넣으면 용해도가 다시 내려가겠네요? 네, 온도가 내려가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버리니까 보이죠? 나 더 이상 못 녹겠어 쪽에서 나온 애가 생깁니다. 석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해 볼게요.
실온의 물에서는 다 안 녹았는데 뜨겁게 하니까 다 녹았고 다시 차갑게 하니까 석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녹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 정리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실험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교과서 탐구 정답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질산칼륨 1g씩 계속 녹이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은 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용해도 곡선을 보면 되는데 우선은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거 정답을 알려줄게요. 실온의 물 1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은 얼마? 약 3g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할게요. 10g에 실온의 물 온도 지금 제시됐어요. 용매도 제시됐어요. 10g에 최대 3g이 녹습니다. 그 말은 용해도는 얼마일까요? 정답! 지금 선생님한테 30 얘기하는 친구 똑똑이들 30입니다. 왜요? 네, 용해도는 반드시 용매 몇 그램 기준? 100g 기준에 최대로 녹는 거죠. 10g에 3g이 녹았으면 100g에는 네, 30g이 녹아야 되네요. 기억해 주세요. 뒤에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실온의 물 100g에는 30g. 실온의 물을 기준으로는 질산칼륨의 용해도 30입니다. 30. 됐죠? 자, 이번에는 질산칼륨 대신 붕산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실온의 물 100g, 온도와 용매 나왔네요. 10g. 실온의 물 10g에 녹을 수 있는 붕산 최대 0.5네요. 그러면 우리 용해도로 바꿔볼까요? 100g 기준으로 하면 네, 5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30, 붕산은 5. 용해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갑니다. 그러면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인다. 질산칼륨 5g 다 녹습니까? 질산칼륨의 일부가 아까 전에 녹지 않고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었죠? 네, 모두 녹았습니다. 근데 차가운 얼음물에 넣었더니 네, 석출됐어요. 요거는 아까 실험 봤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답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온도의 아까 탐구일 실온의 물이죠. 같은 온도의 물 100g. 이번에 100g 기준으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용해도죠. 물 100g에 질산칼륨과 붕산이 최대로 녹는 양. 이게 바로 용해도죠. 질산칼륨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30, 붕산은 5. 그죠?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지금 어떻죠? 네, 다르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는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5글자. 뭡니까? 시작. 물질의 특성.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됐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 탐구 활동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가상 실험 하나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 몇 가지 던지고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막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친구가 오늘 수업 잘한 겁니다. 자, 질산칼륨부터 가겠습니다.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문제 낼게요. 질산칼륨을 물의 온도 20, 여기 보이죠? 20. 용질을 여기 20. 용질도 20, 물의 온도도 20으로 맞췄습니다. 현재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용해도는 요거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무슨 용액? 네, 포화용액. 요게 31.9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 낼게요. 용액의 상태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소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불포화 맞습니까? 왜냐? 몇 g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지금 31.9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20g만 녹아 있으니까 빼보세요. 네, 11.9가 더 녹을 수 있는 불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20도인데요. 용질의 양을 선생님이 31.9를 녹였어. 최대로 31.9가 녹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31.9를 녹였습니다. 정답. 불포화, 포화, 과포화. 정답은 오케이. 포화 용액이죠. 딱
맞게 최대한 녹아 있습니다.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딱 맞게.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물의 온도는 똑같이 20도인데 용지를 50g을 녹였습니다. 오! 최대로 31.9까지만 녹을 수 있거든요. 요게 포화 용액이에요, 요 상태가. 그런데 50이나 녹였습니다. 그러면 정답,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네, 과포화입니다. 왜요? 빼보세요. 18.1. 요 정도는 더 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한 가지 더 연습해 볼까요? 염화칼륨 가겠습니다. 자, 염화칼륨도 선생님이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시작. 물의 온도는 선생님 바꿔볼까요? 자, 40도로 한번 해볼게요. 물의 온도 40도에서 용질이 20g만 녹아 있습니다. 오, 지금 포화 상태로 얘기하면 최대 어디까지 녹을 수 있어요? 40까지 녹을 수 있죠? 근데 20만 녹았어요. 오, 요거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얼마 더 녹을 수 있다. 오케이, 20g이 더 녹을 수 있다.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네, 불포화고요. 20g 더 녹을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집에 많이 나옵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물의 온도 40도에서 최대 40이 녹을 수 있는데 딱 여기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용질 딱 40을 녹였대요. 정답,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오케이, 포화용액입니다. 딱 맞게 녹아 있어요. 이제 선생님 문제 바꿔도 할 수 있겠죠? 문제입니다. 40도씨에서 용지를 60g을 녹였습니다. 지금 최대 40g까지만 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니까요. 우와, 얼마가 더 녹아 있어? 얼마를 더 넣었어요? 20을 더 넣었으니까 그 20은 녹아 못 녹아? 못 녹습니다. 가라앉아 있겠어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정답은 오케이, 과포화입니다. 20g이 못 녹고 아마 석출돼 있을 거예요.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용해도 부분은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내용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까지만 하니까요. 학습지 정리하고 문제도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